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하늘을 정복했는지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다들 기본 원리는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설명이 사실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비행기는 날개 위쪽이 둥글어서 공기가 더 빨리 흐르고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뜬다.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날개가 공기를 받아내는 각도, 이 받음각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받음각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라이트 형제도 바로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켰죠. 자, 그럼 이 원리가 날개의 모양과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양력의 원리를 아는 것하고 그 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날개를 만드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도전은 무려 10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하나의 마법의 비율 같은 걸 찾아냅니다. 가장 효율적인 날개는 날개 앞쪽부터 쟀을 때 3대 7이 되는 지점이 가장 두툼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 기술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1차 대전 때만 해도 붉은 남작의 삼엽기처럼 날개가 여러 겹 달린 느린 비행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지면서 날개가 하나인 단엽기로 진화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정말 모두의 상식을 깨는 발견이 나옵니다. 얇은 날개가 아니라 오히려 두꺼운 날개가 공기 저항도 적고 훨씬 더 좋다는 게 밝혀진 거죠. 하지만 아무리 모양이 완벽해도 재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겠죠. 초창기 비행기는 아시다시피 나무랑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약했습니다. 특히 물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비만 오면 나무가 물을 먹어서 약해지고 뒤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이 신소재 덕분에 드디어 Z시대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정점에 있던 게 바로 이 드 하빌랜드 코멧이라는 비행기였습니다. 당시엔 정말 공학기술의 결정체, 걸작으로 불렸죠. 당시 사람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재료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완벽하다던 비행기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은 금속 피로라는 당시엔 아주 생소했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기압차 때문에 기체가 살짝 부풀었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쪼그라들거든요. 이 과정이 수천 번 반복되니까 단단하기만 했던 금속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그냥 뚝 부러져 버린 겁니다. 강하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이때 엔지니어들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강하고 가볍기만 해선 안 되는구나. 약간의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해답이 애초에 금속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백 년 전에 자연에서 얻은 재료 속에 이미 그 해답이 있었다면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비거라는 겁니다. 159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발명되었다고 전해지는 일종의 비행기계죠. 이걸 만든 정평구라는 사람은 그냥 공상가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재료가 없어서 실패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던 자연 재료들의 아주 기발한 조합에 있었습니다. 우선 뼈대. 무거운 나무 대신에 대나무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나무는 뭐랄까, 자연이 만든 카본 파이버 같은 거예요. 엄청 가벼운데 튼튼하고 또 유연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비행기의 겉면, 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놀랍게도 종이, 바로 한지였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섬유가 사방으로 얽혀 있어서 웬만해선 찢어지지도 않는 정말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소재였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오칠이죠.
이 오칠을 대나무와 한지에 바르면 가볍고 강하고 물도 안 새고 심지어 유연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혁신적인 신소재, 복합 소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 복합 소재를 20세기 초 서양 비행기 재료랑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게, 강도, 심지어 습기에도 강하죠. 20세기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무려 300년 전에 이미 해결해버린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정평군은 이 비거를 타고 포위된 진주성에 날아가서 자기 상관을 태우고 30km를 날아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 놀라운 비거와 발명가 정평군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행의 역사에서 통째로 잊혀진 한 페이지가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혁신과 비밀이 숨어 있을까 하고 말이죠.